갑자기 일어난 이상한 일 때문에 모든 것이 꼬여버렸죠. 이전에 이곳에서 자신과 눈이 마주쳤던 한 남자가 다가와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기억 못하겠지만 우리는 이미 아는 사이고 인터넷을 통해 데이빗이 자신을 찾아와 어떤 계약을 했다고 하죠. 그는 이곳에 있는 사람들을 포함하여 모든 세상을 데이빗이 컨트롤할 수 있다고도 합니다. 말도 안 되는 헛소리라며 화를 내는 데이빗. 만약 그렇다면 술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좀 조용히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죠. 그때 거짓말처럼 모든 사람들이 입을 닫고 데이빗을 쳐다보기 시작합니다. 놀란 데이빗은 소피아의 집으로 뛰어가 그녀의 사진을 보지만 이상하게도 사진 속의 소피아 얼굴이 줄리로 보입니다. 자신이 소피아에게 그려줬던 그림 속 얼굴도 이제 보니 줄리의 얼굴이죠. You were a vandal. Who are you? I'm Sophia. Okay, we're gonna be together again. You're gonna forget about Juliana, and we're gonna be together. I'm gonna get you a cold towel. I love you. Sophia. 대체 그 남자가 했던 말은 무슨 말이며 이 상황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데이빗은 많이 당황스러웠지만 그토록 보고 싶었던 소피아를 만나자마자 육체적인 사랑을 나누죠. 대체 어디 있었냐는 말을 하면서도 그런 것은 알고 싶지 않으니 그냥 나를 사랑한다고만 말해달라고 합니다. 하지만 사랑을 나누던 도중 또다시 소피아의 모습은 줄리로 변해버립니다. 이성을 잃은 데이빗은 베개로 그녀를 눌러 죽이게 되죠. 하지만 살인을 저지른 후 소피아의 가슴에 있던 점이 보입니다. 그가 죽인 여자는 줄리가 아니라 소피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대체 데이빗이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것들은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허상일까요? 혼돈에 빠진 채로 집을 빠져나가는 데이빗의 거울 속 얼굴은 다시 망가져 있습니다. 결국 데이빗은 살인죄로 재판을 앞두고 정신과 의사와 상담을 하게 됩니다. 줄리에 대한 죄책감이 정신착란을 일으켰고 이것이 데이빗의 재판을 유리하게 이끌어줄 유일한 방법이라고 하죠. 그때 수감소 속 TV에서는 냉동되었던 개가 해동되어 잘 살고 있다는 방송이 나오죠. 왠지 모르게 그 방송에 몰두하게 되는 데이빗. 생명 연장 회사의 광고 방송이었고 사람에게도 이런 일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방송을 보고 뭔가 떠오른 데이빗은 의사를 애타게 부릅니다. 그리고 TV 광고 속 생명 연장 회사로 함께 향하게 되죠. 왠지 이곳에 와본 것 같다고 느끼는 데이빗. 이 회사는 인간을 오랜 시간 냉동시켰다가 다시 살려내는 기술을 가진 회사입니다. 회사 관계자는 미래의 심장병과 암은 과거의 유물이 될 것이며 고통과 죽음까지도 해결될 것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데이빗의 가면 속 망가진 얼굴 또한 고칠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회사는 사후 1시간 내로 시신을 용기에 담아 영하 196도로 얼린 후 오랫동안 안전하게 보관한다고 하죠. 회사의 상품 중 자각몽 옵션에 대해 묻는 데이빗. 냉동인간이 되었을 때 자각몽을 꾸며 행복하게 기다릴 수 있는 회사의 최신 상품이라고 합니다. 돈을 조금만 더 내면 냉동 시술과 즐거움을 함께 누릴 수 있다고 하며 자각몽 홍보 동영상을 보여주죠. 자각몽 속에서 자신이 죽었다는 기억은 잊혀지고 매 순간을 예술작품처럼 멋지게 살 수 있다고 합니다. 멋진 영화의 주인공, 즐겨 듣던 음악처럼 행복한 삶 외에는 어떤 것도 알아차릴 수 없다고 하죠. 또한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있을 땐 즉시 회사 내 기술 지원팀을 불러서 꿈에서 깰 수 있다고도 합니다. 하지만 어떤 문제가 생겨 꿈이 악몽이 될 수도 있냐고 묻는 데이빗. 그녀는 어떤 강력한 무의식이 행복한 꿈을 방해할 수도 있다고 대답합니다. 회사 관계자와의 대화를 통해서 데이빗은 모든 것을 알아차리죠. 자신은 이미 죽은 후 이 회사와 계약을 통해 냉동인간이 되었고 이 모든 것은 꿈이라는 것을 말이죠. 가면을 벗고 뛰쳐나간 데이빗은 이 악몽에서 깨고 싶다며 기술 지원팀이라고 크게 소리칩니다. 교통사고, 줄리의 죽음, 죄책감, 망가진 얼굴로 인한 대인기피증과 피해망상, 친구와의 절교, 소피아 폭행 및 살인. 이런 악몽 속에서 깨고 싶었던 것이죠. 갑자기 텅 빈 공간이 되어버린 회사에서 동영상 속에서 봤던 기술 지원팀을 불러내는 데 성공하죠. 이전에 맥주집에서 만났던 그 남자가 생명 연장 회사의 직원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데이빗에게 우리는 150년 전에 만나서 자각몽 계약을 했다고 하죠. 술집에서 말했던 것처럼 이 모든 세상은 데이빗이 스스로 만들어낸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진정한 선택의 순간으로 가고 있다고 합니다. 데이빗은 언제부터 자각몽이 시작됐냐고 물어보죠. 클럽에서 소피아 브라이언과 싸우고 인도에 쓰러져 잠이 들었을 때를 데이빗 스스로 분기점으로 선택했다고 합니다. 바로 이 분기점이 진짜 인생이 끝나고 자각몽이 시작되는 곳이며 길에서 자고 일어난 아침부터는 현실이 아니었던 것이죠. 또한 생명연장회사는 지금 이 순간까지도 고객의 자각몽과 생각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합니다. 150년 동안 이런 서비스를 받으려면 돈이 정말 많이 들 것 같네요. 어머니가 아끼던 모네의 그림 속 하늘, 자신이 좋아했던 음반 표지, 자신이 바랬던 아버지 상과 연인과의 사랑을 보여줬던 영화, 자신이 우상이라고 생각하던 것들로 이 모든 자각몽이 구현되었다고 합니다. 모든 세상이 자신 스스로 만들어낸 꿈일 뿐이었죠. 생명연장회사로부터 삭제된 자신의 기억, 즉 자신의 진짜 삶과 죽음은 어땠냐고 묻는 데이빗. 길에서 잠들었던 다음날 데이빗은 혼자 쓸쓸히 일어났고 다시는 소피아를 만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7난쟁이와 싸워 다시 회사를 차지했지만 항상 소피아를 그리워했죠. 하지만 또다시 시작된 사고 후유증 두통 때문에 몇 달이나 집에 틀어박혀 힘든 시간을 보냅니다. 데이빗은 인터넷으로 생명연장회사 광고를 접하게 되었고 회사를 찾아가 직원과 계약을 했던 것이죠. 계약 후 그는 집에서 약을 먹고 자살하며 쓸쓸히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계약대로 자신의 몸은 회사의 냉동 보관소에 들어가게 되고 아직도 그곳에서 얼어 있다고 하죠. 또한 친구 브라이언이 그의 집에서 3일간 죽음을 애도했으며 소피아도 데이빗처럼 서로의 순수한 사랑을 나눴던 그날 밤을 잊지 못했다고 하네요. 그의 설명을 듣고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떻게 죽었는지 기억해내죠. 줄리에 대한 무의식 때문에 데이빗의 자각몽은 악몽으로 변했으나 150년이 지나면서 자각몽 시스템도 많은 발전을 했기에 이제는 악몽 같은 오류가 없을 거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의 괴로운 기억을 삭제시킨 후 오류 없는 완벽한 자각몽에서 영원히 살 것인지 냉동인간에서 깨어나 150년이 지난 현실 세계로 가서 단맛과 쓴맛을 모두 느끼면서 살 것인지 선택하라고 말하죠. 만약 현실 세계를 선택하려면 고소공포증을 이겨내고 이 빌딩 옥상에서 뛰어내려야 한다고 하네요. 꿈에서 깨고 현실로 가기 위한 방법 또한 데이빗이 계약하면서 스스로 정해둔 것입니다. What is happiness to you, David? What's happiness to you, David? I want to live a real life. I don't want to dream any longer. 데이빗은 꿈에서 깨기 전 마지막으로 소피아를 불러냈고 그녀와의 영원한 이별을 준비합니다. Look at us. I'm frozen and you're dead. And I love you. 이제 다시 만날 수 없는 소피아를 뒤로한 채 영원한 꿈에서 깨어나려고 합니다.